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데스크로 전화가 옵니다.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너무 가려워 미치겠습니다. 어제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온몸에 진물이 펑펑 솟아나서 옷이랑 이불이 다 젖고 있습니다. 계속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너무 코가 막혀서 숨 막혀 죽을까 겁이 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진정이 안 됩니다. 온몸이 퉁퉁 다 부었습니다. 손발과 배가 부어오릅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 숟가락들이 힘이 없어서 굶고만 있습니다. 배에서 전쟁나는 소리가 나고 가스가 차고 내내 설사만 합니다. 가슴이 열이 차서 미칠 것 같습니다. 생리가 갑자기 시작했는데 피가 콸콸 나고 멈추질 않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릅니다. 이런 식의 문의입니다. 알러지 치료 후에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안내사항에 적어놓은 것 중에 아주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신 질환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문의받는 증상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죠. 알러지를 치료한 후에 25시간 내에 올 수 있는 치료 반응, 다른 말로 명현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요. 손에 유리병 잡고 추나하고 침 맞을 때까지는 명쾌한 최 원장 이게 뭐라고 치료비를 받아?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했다가 치료 후 25시간 동안 미칠 듯이 명현 반응에 시달리고 치료에 성공하고 나서는 또 그 증상이 싹 사라지는 걸 보고서 이게 뭔가 내가 최면에 당한 것인가 하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템을 치료할 때 나오는 증상은 그 물질이 여러분 몸에 미친 악영향을 복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처음 듣는 말이 있다면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복습해 주시고요. 알러지 아이템 하나를 치료하고 귀가하실 때 치료받은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증상을 안내문에 적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25시간 내에는 이러저러한 불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25시간 이후에도 그 증상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불편한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한의원으로 내원하셔서 재차 진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명쾌한 한의원 문 앞에 진을 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불편할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낫고 싶었는데 오히려 치료받다가 불편한 증상에 시달리시는 환자분들, 또 그것을 옆에서 보시면서 전전긍긍하시는 보호자분들의 문의 전화로 데스크에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치료 불편감이 있는데 명쾌한 최 원장을 바로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에 대처법을 순서대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알러지 치료를 받을 때 유리병을 손에 쥐고 배수혈을 자극하고 30분간 침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치료 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 데스크에서 오늘 치료한 물건이나 음식을 접촉하지 말거나 먹지 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가급적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러지 검사를 할 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알러지 샘플을 손에 잡은 것도 아닌데 몸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알러지 샘플이 5m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알러지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극히 예민해서 그 물질의 정보가 뇌신경계를 쉽게 자극해서 불편감을 유발하고 몇 미터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장시간 접촉되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는 캐릭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치료 후 안내문에 몇 미터 이내 접근 금지라고 안내를 드리면 그 주의사항을 누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치료 직후부터 치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명현 반응이 최소화되게 하고 알러지 치료가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2시간 간격으로 혈자리를 마사지하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미 찍어놓은 영상을 다시 보시고 데스크의 잔소리를 다시 들으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 중 치료 실패가 잦은 분들, 명현 반응이 극심한 분들은 매번 치료 후 2시간 간격 마사지를 25시간 이내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시간이 지나고 치료가 잘 성공하면 25시간 내 불편하던 증상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가 25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적어놓은 시간에 맞춰서 몸이 반응하니 너무 신기해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고요. 문제는 25시간이 지났는데도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서서히 불편감이 더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그럭저럭 견딜만 하신 분은 다음 내원 때까지 속으로 명쾌한 최 원장 욕을 하시면서 왜 일 컨디션이 안 좋나, 개운하지 않네, 이건 몸에 힘도 없고 뭐가 불편하고 근질근질하고 아프고 소화도 안 되는구나, 나아지려고 치료받는데 이게 뭔 꼴인가 하면서 지내시다가 저에게 오셔서 체크를 받고 나서야 이게 알러지 치료가 패스가 안 돼서 내가 알러지 반응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아시게 됩니다. 몇 번 정도 치료를 받아보시고 난 분들은 치료가 성공한 것과 성공하지 못한 것의 명확한 차이를 몸소 느끼게 되시죠. 알러지 치료를 해보다 보면 굳이 성공 여부를 체크해보지 않아도 이미 본인이 알고 계십니다. 이번 치료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거나 이번 치료는 성공했어요 하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고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치료가 성공하지 않아서 오는 알러지 반응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노약자나 중증질환 환자분, 어린이의 경우라면 옆에서 돌봐주시는 보호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시기도 합니다. 일단 25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은 알러지 반응입니다.
알러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올라오듯이 알러지 있는 그 물질의 정보가 몸에 들어왔으나 치료에 성공하지 못하고 알러겐과 내 몸의 에너지가 서로 상충하여 오는 불쾌감입니다. 쉽게 말해 막힌 화장실을 뚫으려고 시도했으나 한 번에 다 뚫지 못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뚫기 전보다 더 지저분해지더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셔야겠지만 경락이 막히지 않도록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불편한 명현 반응은 많이 반감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명현 반응의 경우에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로 2시간 간격의 마사지를 해보십사 말씀드렸죠. 혹시 가벼운 두통, 발열, 가려움증, 통증, 소화불량 등이 있다면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약을 복용하셔도 됩니다. 데스크로 연락 주시면 진통제, 해열제 등 약국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기저질환과 상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그 증상에 대한 약을 이미 받아서 드시고 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처방약을 잘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방약이 따로 없으시고 명현 반응이 생각보다 매서울 경우에는 체액을 손에 쥐고 마사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체액 중에서 가장 쉽게 현재의 신체 에너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침이죠. 그래서 작은 유리병에 침을 뱉어서 그 유리병을 손에 쥔 채로 매 혈자리당 1분씩 자극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 간격이 아닙니다. 불편한 증상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연속하여 여러 사이클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명현 반응의 불편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질환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여명이 3개월 남았다 진단받은 분도 많으시죠. 기저질환이 심한 경우 그분의 기저질환을 본질적으로 깊이 터치하는 알러겐의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심한 명현 반응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 자체가 중증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 자체도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극심한 느낌으로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러지를 치료하고 구역질이 난다? 일반적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좀 토하고 소화제 좀 드시고 죽을 드시고 쉬세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기 간경화 환자분이 구역감을 느끼고 토하신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 목구멍에 혈관을 건드려서 피를 토하게 되면 사망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서 자가 마사지 하면서 불편감을 좀 낮춰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저는 중증질환 환자분들의 경우에 미리 처방받은 약도 없고 당장 한의원으로 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근처 가까운 병의원을 꼭 방문하여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증상을 낮추는 대증요법이죠.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약과 할 수 있는 처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증상을 당장 낮추는 것은 양약이 빠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 일단 당장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치료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증과 발열은 명현 반응일지라도 생명이 위중한 분들에게는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고 통증과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은 어쩌다가 통증이 생기고 어쩌다가 열이 오르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겁니다. 그분에게 근본적인 치료를 바라고 그 병원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조치가 필요하니 뭘 해서라도 급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한의원으로 예약을 주시고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명쾌한 체원장은 자기가 알러지 치료를 해놓고 열나고 아프면 무조건 의사에게 보내는 건가요? 명쾌한 체원장은 자기가 치료해서 나오는 증상을 치료도 제대로 못하는 건가요? 무책임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게 물으시면 제 의도를 오해하신 거죠. 외적인 증상을 전화로 듣기만 해서는 환자분이 겪고 있는 증상이 정말로 명현 반응인지 아닌지 100% 정확히 감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몸이 직접 와서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증상의 경과를 관찰해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분은 하루하루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치료를 제 손으로 감당하겠다고 덤비다가 불필요하게 환자분의 고통을 늘려야 할 이유가 저에게는 1도 없습니다. 아프고 힘든 건 알러지 치료가 성공하고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힘들다면 제가 드린 자가 마사지 솔루션을 먼저 하시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대증요법 치료를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명쾌한 한의원 치료를 진행하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치료에서 다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이런데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재차 묻지 않아도 됩니다. 어떨 때는 명연이 없이 잘 넘어갑니다. 어떨 때는 힘들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가 다 동일하지 않죠. 아이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잘 까먹습니다. 잘 넘어가시다가 어느 날 힘든 알러지 아이템에 걸려서 여러 번 치료하면서 명현 증상이 강하게 올라오니 마음이 힘들어져서 제가 해드렸던 말씀과 주의사항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는 분들이 90%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이야기 안에 하실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남들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 이해합니다. 낫고 나면 내가 언제 컴플레인을 했던가 싹 잊어버리실 겁니다. 좋은 날만 기억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